네, 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빨리 돌아오죠? 네. 자, 우리 김종배 진행자님께서 저한테 M장이라고 부르니까 좀 어색합니다. 왜요? 이게 줄임말이잖아요. MC 줄임말 잘 안 쓰시잖아요. 아, 저요? 네. 아, 맞아. 네. 요즘 너무 줄임말이 남발하는 것 같아. 네. 세 글자를 꼭 두 글자로 줄여야 되는 어? 요즘은 효율의 시대니까요. 네. 그렇죠. 줄임말을 너무 많이 써. 그래도 뭔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네. 어떡하겠어요. 따라가야지. 네. 죽어라 따라가야지. 뭐.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정치권은 천하용인하고 천하동인하고도 막 비교하는 네. 이런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아, 어감 갖고도 이제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구나. 네. 그거 봤어요? 그 뉴스? 네네. 이야, 신박한 정치다.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댓글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닮은 살걀님께서 네, 천공 씨 천기누설 들으세요. 이게 진짜 과학입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그럼 저는 만공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천공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아, 원래 제 그러니까 저기 닉네임이 머털도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천공이지만 저는 머털도사. 네네. 아, 천기누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민주당 안에서의 사법 리스크 주장과 분리 대응해야 된다는 주장 넘어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이걸 한두름으로 한번 꿰어보자. 네. 이런 그 취지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걸 꿰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뭐냐? 사정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정 변경. 사정 변경. 이거를 가지고 한번 네. 요거를 한두름으로 꿰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는데 시작을 하기 전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깔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그 의혹이 맞다 틀리다. 네. 거짓 의혹이다 사실이다 이런 판단은 여기서 완전히 저는 배제하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백지 상태로 놓고 네. 백지 상태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테니까 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민주당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이야기였고 네. 그러니까 분리 대응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잖아요. 네. 일단 이거의 두 가지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이전에 김건희가 있었다. 이런 말씀부터 드리겠는데요. 허위 경력 의혹이 나왔을 때 대선이 한창일 때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근데 개인이 기자회견을 한 게 그때 국민의힘이 동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명의로 기억납니다.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기자한테 뿌려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의 대통령실이 창고가 돼서 지금 열심히 해명하고 항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분리 대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총력 대응했고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김건희는 옳고 이재명은 틀린 겁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총력 대응하는 건 맞고 네. 이재명 대표 의혹과 관련해서 총력 대응하는 건 당이 망하는 길입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아시탑이란 말을 썼다면서요, 검찰이. 거꾸로 하면 아비 탓입니까? 내가 총력하면 잘못된 거고 남이 네네. 총력하면 맞는 겁니까? 이 문제다 하나를 이제 먼저 제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 제가 많이 쓰는 말로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네네. 그냥 분리 대응이 옳다고 칩시다. 아무리 그 그림을 그려봐도 그림이 안 그려져요. 네. 자, 민주당이 분리 대응하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이 어이구 너희들 잘한다. 그래서 이재명 따로 민주당 따로 그럴 리 없죠. 이렇게 대응을 해줍니까? 네. 오히려 거꾸로 드디어 민주당마저 이재명을 버렸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는 식물 대표, 허울뿐인 대표다. 이렇게 몰아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봐도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 보고 대통령은 공사구분 못하는데 그래도 야당은 공사구분 잘한다. 네. 라고 칭찬을 할까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측이지만 콩가루 집안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대략 난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찬반을 떠나서 네.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분리대응론이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분리대응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뭔가 지금 여기에 막이 쓰여져 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한 법이에요. 네. 사법 리스크가 정말 문제라면 당의 존망을 어떤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 해법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전에 제가 시점 정확히 이 자리에서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대표를 뽑는 걸로 작동이 된다. 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안이면 뭐인 거예요.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거나 네. 아니면 그냥 대표를 계속 인정하고 같이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분리대응론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심한 사퇴론이다. 아, 대놓고 사퇴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라. 네. 사퇴 요구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려까기 하고 있는 게 분리대응론이다. 소심한 사퇴론이다.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왜 대놓고 사퇴 이야기를 못 하고 돌려까기를 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벽 때문이라는 거죠. 벽이요? 벽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단순 명료하게 간단 명쾌하게 사퇴해요. 라고 주장하기엔 벽이 너무 두터운데 그 벽이 뭐냐면 한번 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을 봅시다. 이미 이때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가 이때 나왔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네.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 빠집니다라는 얘기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미 허다하게 많이 나왔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미 제기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제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이재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네. 높은 또 지지율로 당선이 됐죠. 두 번째, 그 득표율이 77.7% 역대 아마 최고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압도적으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당원들이 이재명을 대표로 선택을 했다. 이 자체가 벽이라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자꾸 개딸들을 언급을 하는데 네. 정말 일부 극소수 극렬 분자들이 문제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사법 리스크 얘기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선택했던 77%의 당원들이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해서 이재명을 버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사퇴를 주장하면 옳다군요. 박수치면서 그래 끌어내립시다에 호응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왜 아니냐면 그때 이재명 대표를 선택했던 당원들 더 나가면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에 호응해 버리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 잘라야 되는 상황에 그러니까 스스로 네. 봉착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손가락 자르는 거 힘들잖아요. 네. 장 지지는 것도 힘든데 네네. 손가락을 어떻게 자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재명을 대표로 선택했던 것의 정당성의 근거를 계속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환기를 시키면서 리마인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이야기에는 호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고의 관성이고 확신의 관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심 문제는 이재명 대표 사퇴론을 주장을 할 요량이라면 이재명 대표 사퇴론에 동의하고 찬성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그 사람들에게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아,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확실하게 인정할 만한 그렇죠. 그 명확한 명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명분과 이유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이게 벽이 돼버린 거죠. 사법 리스크가 당대표 경선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의혹도 없다가 나왔다라면 그게 꺼리가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대표로 선택을 하는 순간에 이거는 대표를 끌어내리는 명분과 이유가 되기 힘들다. 네. 그게 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 벽을 허물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된다. 사정 변경. 여기서 이제 사정 변경이 등장을 하는 건데 네. 내가 비록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대표로 뽑았지만 네. 그 뒤에 돌아간 사정을 보니까 많이 바뀌었다. 음. 그래서 나는 처리할란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 자격 없다. 네. 끌어내려야 된다. 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사정 변경의 사유를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혀 새로운데 전혀 새로울 뿐더러 중대한 어떤 의혹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기존 의혹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것이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팩트의 단계로 네. 승격이 되거나 네. 이 둘 중 하나만 둘 중 하나만 만약에 된다면 사정 변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못하는 거죠. 자기 부정을 하기 싫으니까. 네네. 여기서 잠깐 새끼로 빠지면 바로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고 여기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자, 김건희 리스크는 대선 과정 내내 핵심 쟁점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에서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네. 김건희 그 관련 이야기를 계속 해봤자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치를 이들은 지지를 철회를 하지를 않아요. 네. 김건희 요인 때문에는 철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렁일 때를 보면은 네. 김건희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들. 다시 말해서 내가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때 제기됐던 게 아닌 전혀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이슈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날리면 이러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지지율이 출렁거렸지. 네. 김건희 요인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지율 출렁거리는데 바로 직결됐던 부분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작동 원리가 같은 거예요. 손가락을 자를 수가 없거든. 똑같은 원리로 이게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전혀 새롭고 중대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기존 의혹이 거의 팩트 단계로 승격이 되거나 둘 중 하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사정 변경을 끌어낼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유일하게 검찰이죠. 네. 수사는 검찰밖에 없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네.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새롭고 중대한 의혹을 내놓거나 근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거의 대부분은 대선 때 다 나왔던 거예요. 네. 아니면 비록 대선 때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혹 수준을 넘어서 아 이거 진짜였어? 설마 했는데 이거 진짜야? 네. 이 정도로까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다 빼고 하나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이었던 게 뭐예요? 428억 약정설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장동 배임인데 아니 그러면 설령 100번 양보해서 이건 100번 1000번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네. 1000번 양보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만배 대장동 일당에게 수익을 상당 부분을 몰아줬다고 치자. 네. 근데 그게 비리 차원에서 몰아준 거냐 아니면 정책 판단에 따른 거냐에 따라서 죄질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책 판단 미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저 인걸 알고 봤더니 돈 받아 먹었네 뒤에서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적인 게 바로 428억 약정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핵심적으로 사정 변경을 끌어낼 수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네. 이거저거 다 빼고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네. 김만배 입을 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민주당 대표 경선 때 이재명을 선택했던 당원들 입장에서는 움직일 이유가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의원들도 당대표 사퇴를 바로 치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형국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 의혹을 둘러싼 이게 뭔가 죽도 밥도 아닌 이 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의 최대의 주범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검찰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집요하게 검찰의 이른바 칼날을 휘둘러 갖고 나온 결과가 아니라 네. 검찰의 무능함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무능함이라는 게 뭐예요?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무능함의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또 잠깐 샛길로 빠져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428억 약정설이 설령 사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네.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까지 수사 진행을 보면 김만배 입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입을 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검찰이. 그럼 여기서 체포 동의안 처리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만배 입장을 한번 김만배로 빙의를 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어차피 나는 일정하게 살아야 돼. 네. 빵에서. 네. 그리고 내가 살고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을 딱 계산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 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김만배 입장에서는 윤석열 이후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김만배는 또 기자 생활을 되게 오래 했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는가를 잴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민주당의 대열이 이재명 그 사태를 끌어내리느냐 아니면 이재명 체제가 공고하게 그대로 가느냐가 김만배가 입을 여느냐 마느냐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1차 관문이 체포 동의안이 되는 건데 체포 동의안에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오느냐 아니냐가 네. 또 김만배한테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김만배의 입을 열려고 하는 검찰 수사의 성과하고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만 놓고 보면 검찰은 무능하다. 네. 그 핵심적인 부분들 428억 약정설이라고 하는 네. 이것들을 지금 캐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라는 의원들이 치고 나올 수 있는 명분과 이유를 검찰이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당원들이 아씨 내가 그때 선택 잘못했나 보다 철회할래 라고 어떤 거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민주당의 지금 상황은 아주 냉정하게 하면 검찰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부분이 되게 크다. 네. 상황을 벌여는 놨는데 네. 정리가 되지 않는 여기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야 되는 게 그래서 끝내 검찰이 사정 변경을 이루어내는 이런 걸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는 건 법원이에요. 법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법원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네. 법원은 그런 게 아니라 제기된 의혹 다시 말해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주체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정 변경의 두 개의 케이스 중에서 하나 전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은 아무 상관없고 네.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을 사실의 어떤 수준으로 승격을 시키느냐 마느냐의 부분에서 법원의 역할은 있죠. 네. 여기서 결국은 법원의 판결이 사정 변경의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서 작동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법원 판결까지는 가는 길이 너무 멀고 네.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JB타임즈에서 하나의 변수는 있다. 대장동 성남FC에 대한 본건에 대한 판결은 한참 걸리겠지만 그 전에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근데 사실 그것도 대장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변수는 있어요. 변수는 있지만 그 대장동 본료 사건에 대한 판결은 멀고 길다. 그러면 그 과정까지 있게 될 제2, 제3의 체포 동의안도 또 뭐 대장동에 대한 기소도 이루어지겠죠. 해도 민주당의 지금 사정을 변경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내린 잠정 결론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참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목을 친다. 목을 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게 사실은 적정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나온 부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적정과 폐장을 베는데 폐장을 베는데도 하나의 장수로서의 어떤 예우를 하기 위해서 고통 없이 깔끔하게 이게 참수라는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장을 반눌로 찔러 죽인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죠. 역사 기록 뒤져보세요. 있나?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적장은 참수를 했지 반눌로 찔러 죽인 경우는 동양서양 막론하고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라는 거죠.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최소한 검찰이 수사했으니까 그 제일 야당 대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저는 접근법이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조차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하고 있느냐라는. 그렇죠. 침으로 찌르면 잘못 좋은 혈자리 찔러서 이제 약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구 찌르니까 막 여기 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체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복잡했었는데 오늘 좀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정리가 좀 됩니까? 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사정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 같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저는 그 되게 재미난 포인트. 네. 아까 조홍천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서른 이야기, 의원 이야기하고 하면서 네. 이번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켜 줄 텐데 부결 후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사퇴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에서 하나의 경우는 빼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거를 지금 그림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본인 스스로 내려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결단을 이제 은근히 압박하는 이제 분리 대응이라는 소심한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슬슬 사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에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정말로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네.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이 벽 앞에서. 네. 그러면 밀어붙인다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한번 앞으로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혹시 제2, 제3의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신청이 있을 수 있다고도 보시는 거죠? 여기서 자 보여. 언론은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부결시키는데 제2, 제3이 나오면 가결시킬 수도 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일 뜨악했던 게 뭐냐면 네. 여기에는 선결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2, 제3의 그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려면 네. 제2, 제3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구속영장 재청구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사유 변경이 있어야 사유 변경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428억 약정설과 같은 네. 아주 결정적인 어떤 뭐냐면 혐의점을 잡고 그걸 충분히 소명할 정도로 물증이 이루어졌다면 제2 체포동의가 가결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유 변경이 없는데 네. 이번에는 부결시켜줬는데 다음에 가결시켜준다는 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희들의 체포 동의에 그러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가 됐는데 네. 사유 변경이 하나도 없는데 동의해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네네. 그때는 너희들의 구속영장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도저히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줄 수 없었지만 지금 보니까 아 이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찬성.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정 변경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뭐 원리는. 네. 뭐 일각에서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당연히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 어떤 방탄 프레임 안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가두기 위한 어떤 비책이었다. 뭐 이렇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양사형을 막론하고 바늘로 적정을 찍어 죽이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다 한들 큰 그 효능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핵심이 결국은 당원들의 선택인 거고 네. 당원들이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을 주지 않고서는 이 판은 안 바뀌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유와 명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른바 그 언론 얘기 비명 반명이 검찰과는 별도로 하도 검찰 기다리다가 하도 깝깝해가지고 네. 그러면 자기들이 결정적 의혹을 터뜨리든지 네. 있으면 네네. 아니면 검찰이 뭔가 확실하게 뭔가를 매듭 지어주든지 이게 아니고는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바뀌지가 않는 거죠. 판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총을 쏴야 방탄도 방탄이지 총도 안 쏴면서 방탄이라고 욕하는 거. 역시 촌철의 달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1호 촌철로 임명하겠습니다. 제가 1호인가요? 그렇습니다. 박지민 변호사님도 1호 타이틀을 못 가져갔군요. 대통령이 1호 당원이네. 1호 촌철로 임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아니면 그때 명예 대표 촌철로 할까? 명예 대표 촌철 좋습니다. 명대촌이네요. 네. 그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촌철님들께서 많은 댓글 남겨주셨는데 작은 인연님 논리의 신 제입이 절로 수긍이 됩니다. 자, 물프레님 검찰의 3류 소설
싱그러운 더블 에스프레소님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증 하나 없는데도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니까요. 우리 겸손한 M장이 자기 또 댓글은 안 읽어요네. 연두님이 쉽게 풀어주는 장모님 좋다요라고. 이건 제 입보다는 이제 제 입이 통해서 나오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지. 네. 이런 정무적 판단은 제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M장은 또 짤짤이 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짤이 쇼는 안녕한가? 뭐 안녕하지만은 않습니다. 잠시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